브랜드를 밝혀줄 남자 백희입니다. 어느덧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 시리즈가 됐습니다. 브랜드를 밝힘이라는 컨텐츠는 기존에는 제품 소개에 조금 집중된 느낌이었다면 조금 더 브랜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도 생각보다 재밌다라는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이 시리즈는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찌 보면 이 브랜드를 밝힘 시리즈의 또 하나의 좋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트로를 보시자마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어떤 브랜드인지 캐치하셨을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밝힘님이 이 브랜드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평소에 제가 자주 활용하는 스타일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소개해드리고 싶기도 했던 브랜드, 바로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입니다. 정말 운 좋게 기회가 되어서 저도 제품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됐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방향성이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아예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접했을 때 한국에 이런 브랜드가 있었구나 라고 접할 수도 있는 거고,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해했던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예전부터 지켜봐 왔지만 참 뭐랄까, 그냥 브랜드 행보 자체가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브랜드입니다. 2018년도에 국내에서 시작한 브랜드인데, 임동준 디렉터님과 정수교 디자이너님이 설립한 브랜드이고, 기존 패션 구조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실험적인 디자인을 전개하는, 흔히 말하는 해체주의를 기반한 브랜드인데, 뒤로 가면서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해체주의라는 표현이 되게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제품도 경험해보고 하면서 뭔가 여기서 추구하는 게 되게 잘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2013년도부터 LVMH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은 약간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인 등용문이 된 LVMH 프라이즈에서 2021년에 최종 후보에 올랐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올러닝이라는 브랜드와 콜라보했던 클라우드 몬스터 시리즈도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죠.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라는 이름에서도 브랜드의 방향성을 되게 잘 녹여냈고, 포스트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디자인 접근 방식을 나타내고, 아카이브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팩션은 주류에서는 분리된 집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단순히 옷을 만든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작품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브랜드 이름에서도 녹아들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정보들을 습득한 채로 옷을 이렇게 보면 납득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름에서부터 제품까지 연결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줄여서 파프라고 할게요. 파프의 제품을 보면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알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저까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와, 어렵다. 이번에 출시한 7.0 시리즈 제품들만 보더라도 이런 더플 코트도 굉장히 비정형한 스타일로 출시가 됐고, 패딩도 그렇고 바람막이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패턴들과 부자재, 그리고 유니크한 원단까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옷이라기보다는 작품 같아 보이는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다 이런 작품 같은 아이템들만 있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름에서도 그 스타일이 나뉘어지는데, 레프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제품들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실험적이고 아이디어적인 스타일의 아이템, 센터라는 이름이 들어간 제품은 보수적인 디자인과 실험적인 디자인의 균형을 뜻하는, 라이트라는 이름은 훨씬 더 대중적인 보수적인 디자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레프트는 빡센 옷, 센터는 덜 빡센 옷, 라이트는 무난한 옷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따가 뒷부분에서는 라이트 제품 2개와 센터 제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저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저랑 비슷한 스타일의 옷 입는 걸 좋아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센터 제품만 되더라도 되게 뭔가 세다 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꼭 소비를 하는 것만이 브랜드에 대한 관심 표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고, 사실 저라는 포지션 자체가 어찌 보면 소비를 조장하는 포지션이지만, 그러면서 소비를 하는 것만이 브랜드에 대한 관심 표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모순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 시작할 초창기 때부터 소비는 각자의 지갑 사정에 맞춰서 하는 게 좋다 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라 함은, 냉정하게 이 파프라는 브랜드의 제품들은 우리가 흔히 소비하던 옷의 가격대들보다는 훨씬 더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물론 브랜드 입장에서는 구매가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죠.
좋겠지만 꼭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국에 이런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잘 해나가고 있구나 인지하고 브랜드 소식을 꾸준히 접하거나 실물이 궁금하니까 쇼룸에 가서 제품을 직접 한번 보고 올까? 하고 쇼룸을 방문해보는 행동들도 브랜드에 대한 관심 표현이자 우리들 입장에서도 옷에 대한 경험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 평소 제가 소개해드리는 스타일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제품들을 입고 소개하기에 앞서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레프트, 센터, 라이트의 제품들을 영상으로도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모델 동생을 섭외해서 약수에 있는 파포 쇼룸에서 옷들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고 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제품들을 소개를 해볼 건데 총 3가지의 제품을 살펴볼 겁니다. 우선 이번에 발매한 7.0 시리즈는 아니지만 지난 시즌이었던 6.0 시리즈의 반팔티고 이거는 라이트 제품입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그냥 일반 무지 티셔츠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포스트아카이브 패션 로고와 더불어 앞쪽보다 다양한 절개 라인이 곡선으로 교차되듯이 들어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대단한 게 이런 식으로 들어간 절개 라인이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오버로크로 뚜두두두 박아서 만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다가 끝에 원단을 살짝 안쪽으로 말아서 받고 그거를 재조합해서 나온 절개 라인인 것 같거든요. 진짜 이 한 줄 한 줄 이게 다 돈이겠죠. 여기서 공임 추가, 여기서 공임 추가. 라이트 계열의 기본 반팔티인데도 여기에서조차 위에서 말했었던 해체주의의 기반에서 만들어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품을 입어볼 건데 입어보기에 앞서 냉정하게 저는 이 브랜드에 어울리는 몸은 아닙니다. 이게 입은 걸 보시면 아마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제품이 가장 큰 엑스라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뭐 가슴이나 어깨 라인 이런 부분이 살짝 머슬핏 같은 느낌이 되더라고요. 아마 110 정도 입으시거나 그 이상이신 분들은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엑스라지도 조금 타이트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이렇게 입고 다닐 수야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옷의 실루엣이 더 이상적으로 살아나려면 저보다는 좀 더 마르신 분들이 입으셔야 이 옷의 실루엣이나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단은 텍스처가 되게 부드럽고 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튼 100% 면원단이 아니라 엘라가 살짝 섞인 그런 원단이라 그런가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입었을 때 뭔가 이렇게 감기는 듯한 그런 착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에서 105 입으시는 분들이 엑스라지 사이즈를 입으면 딱 이 원단에 맞는 그 차라락하게 떨어지는 그런 실루엣으로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이쪽에 있는 바람막이인데 이것도 라이트 시리즈 제품입니다. 요거의 정식 명칭은 7.0 테크니컬 자켓 라이트 블랙 제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막이 하면 떠오르는 재질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일단 원단이 굉장히 얇고 부드러운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발수성이 있는 경량 원단임과 동시에 친환경 나일론 원단으로 제작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파프가 저도 건너서 듣기로는 이제 비싼 원단만 쓰다 보니까 원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원단을 선택했던 이유가 전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이 자켓은 전체적으로 셔링을 연상시키는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몸통 바깥쪽 부분과 양쪽 팔 안쪽 부분 그리고 후드 뒤쪽부터 뒤쪽 전반에 걸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셔링 디테일. 제가 디자이너는 아니니까 의도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자켓을 보고 제가 느꼈던 느낌은
뭐랄까 되게 높은 곳에서부터 흐르는 듯이 떨어지는 실크 커튼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커튼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서 어떤 이런 조형물들에 걸쳐가지고 군데군데 뭉쳐져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장감이 굉장히 길게 나온 스타일의 자켓입니다. 물론 밑단 양쪽에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기장감을 조절할 수도 있고 기장감을 좀 짧게 조절해야 이 전체적인 흐르고 구겨지는 듯한 느낌이 완성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받았을 때 이제 스트링을 조이기 전까지는 기장감이 되게 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도 X라지 사이즈인데 입은 거를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이 나는 자켓입니다. 일단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얇은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착용감 자체가 안 입은 것 같은 되게 가벼운 착용감이고, 이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더라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리는 실루엣과 구겨지는 느낌이 셔링 디테일과 연결되는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대망의 센터 라인입니다. 제품명은 7.0 테크니컬 팬츠 센터 블랙이라는 제품인데, 근데 생각보다 센터 시리즈임에도 막 엄청 세다라는 느낌이 안 들지 않나요? 저는 실제로 이 제품을 딱 봤을 때 위에서 말했었던 균형 있는 디자인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 유니크한 디테일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레프트 시리즈들보다는 확실하게 힘이 빠졌는데 라이트 시리즈보다는 확실하게 포인트가 들어간, 정말 센터라는 이름처럼 그 중간을 잘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뒤쪽에서부터 시작한 지퍼 디테일이 앞쪽으로 돌아 나와서 다시 뒤쪽으로 들어가서 밑단까지 이어지는 이 지퍼 디테일이 이 바지에서의 가장 큰 디테일이고, 그리고 이 지퍼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개어서 결착도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착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바지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은 잠겨 있고 어떤 부분은 열려 있는, 그러면서도 핏이 조금씩 수정되는, 사용자에 맞춰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저는 이 지퍼 디테일을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 지퍼가 이렇게 돌아서 떨어지는 각도만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의 옷을 만드는 브랜드라면 왠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엑스라지가 아니라 라지 사이즈인데 착용한 걸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완전한 와이드 느낌보다는 세미 와이드 정도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 기장감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길게 제작된 바지여서 신발 위에서 밑단이 포개어지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풀착장 느낌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의 느낌이 납니다. 물론 상의는 라이트 시리즈이고 하의는 센터 시리즈라 세트로 연결되는 느낌은 아니지만 각 시리즈별로 상하이를 맞추면 하나의 피스 같은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브랜드를 밝힘 시리즈 세 번째로 포스트아카이브 팩션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평소에 입던 스타일과는 또 달랐다 보니까 재미있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브랜드를 밝힘이라는 컨텐츠를 평소에 보여지는 구성과는 좀 다르게 편집 퀄리티도 좀 더 올려보고 싶어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은 촬영 시간과 가장 많은 편집 시간이 들어갔는데, 참 사람 욕심이라는 게 더 잘 찍고 더 잘 편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도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력한 만큼 그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또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